Human comfort and air conditioning인데 the comfort of human body depends primarily on three factors.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 아주 편안함을 느낄 때는 그 세 가지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temperature 당연히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안 되겠죠. 너무 온도가 낮거나 높으면 안 되니까 온도가 가장 중요한 한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 이제 뭐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한다면 drive up temperature를 얘기를 합니다. 건고 온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 relative humidity 중요합니다. 너무 습도가 높으면 몸이 끈적거리고 막 손도 끈적거리고 별로 쾌적하지가 않아요. 불편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 습도가 낮다 이러면은 우리가 또 막 눈 건조증, 안구 건조증 와가지고 막 눈도 막 뻑뻑해지고 그 다음에 또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피부도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air motion.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relative humidity하고 temperature가 perfect 우리가 느끼기에 아주 편안하고 쾌적하다라고 느끼더라도 어떤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든지 뭐 그러면 뭐 사실 좋지는 않다는 거, 더 춥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왜? 그 heat transfer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convection heat transfer가. 그래서 에어 모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솔 바람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죠. Most people feel comfortable when the environment temperature is between 22 and 27 degrees Celsius.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참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온도가 보통 22도에서 27도 사이에서 가장 쾌적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뭐 본인이 약간 좀 아프리카의 피를 갖고 있다 그러면 27도에서 좀 편안하게 느낄 거고 에스키모의 피를 갖고 있다 그러면 22도시에서 더 컴포터블하게 느끼겠죠. 뭐 극단적으로 20도까지 나는 오케이, 뭐 어떤 분은 29도까지 오케이 그러지만 보통 22도에서 27도 사이에서 참 좋다, 쾌적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The relative humidity affects the amount of heat body can dissipate through evaporation. 이 relative humidity라는 게 그 사람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너무 상대 습도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습도가 높으니까 내 몸에서 땀이 배출됐을 때에 증발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발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땀이 차고 몸에 끈적거리고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땀이 나면은 걔가 증발하면서 우리 바디 힛을 바깥으로 방출해야 될 텐데 이 상대 습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Most people prepare a relative humidity of 40 to 60%. 그래서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그러한 상대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Air motion removes the warm and moist air built up around the body and replaces it with fresh air. Air mo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냐면 우리 사람 이 신체에 어떠한 이 뜨거운, 더운 그러한 체온에 의해서 어떠한 공기의 온도층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변으로 내 몸 주변으로 해서 그래도 더 이렇게 따뜻할 거잖아요. 따뜻하고 여기에 이제 습도도 있고 할 텐데 솔솔바람이 들어와서 요거를 싹 이렇게 뭘로 대체한다? 프레시 에어로 대체할 수 있을 때에 가장 좋다. Air motion should be strong enough to remove heat and moisture from the vicinity of body. vicinity of라고 하는 거는 body 근방에 near 이런 뜻입니다. near. 그래서 우리 바디 근방에 있는 모이스처하고 힛을 리무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strong 해야 된다라는 거죠. strong enough to but gentle enough to be unnoticed. 그런데 gentle 해야 된다. 굉장히 gentleman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노티스 하면 안 돼. 노티스 할 정도면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티스 할 수 없이 그냥 쓱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우리 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열과 습도를 뺏어갈 수 있게끔
그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environment가 10도씨지만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분다고 그러면 온도가 마이너스 7도에서 바람이 약하게 불 때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얻는다라는 거죠. 그 wind chill factor라고 해서 우리가 바람이 세면 convection coefficient 대류 열연달 계수가 상승하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열을 바깥으로 뺏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사람의 몸이 굉장히 컴포트하게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팩터가 무엇이냐? 첫 번째 dry bulb temperature, 두 번째 relative humidity, 세 번째 air motion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 좋아, 다 좋은데 막 냄새나, 화장실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다 좋아 근데 너무 시끄러워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넓은 범위 안에서는 이 공기 조화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만화를 보면 그래서 23도씨 뭐 쾌적하죠. 22도씨에서 23도씨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dry bulb temperature 퍼펙트에 상대 습도 40도에서 50% 40에서 60% 사이여야 된다고 하니까 50%면 굉장히 뭐 퍼펙트합니다. 그 다음에 air motion 15m/min 1분에 15m 정도 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컴포트해 너무 쾌적해가지고 잡버리지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좀 불쾌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그래도 잠이 안 달아나고 강의를 열심히 들을 수 있다. Maintaining a living space or an industrial facility at the desired temperature and humidity requires some processes called air conditioning processes. 그런데 이 사계절 365일 동안에 이렇게 대기 온도가 뭐 23도씨 평균, 그 다음에 습도가 50%, 그 다음에 솔솔바람, 그 세 가지 퍼펙트하게 맞춰지는 케이스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웨더를 변경시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스페이스라든지 어떠한 산업 그 패실리티에 그 원하는 온도하고 그 휴미디티를 맞추기 위해서는 에어 컨디셔닝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 컨디셔닝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과정을 얘기를 하냐면 단순하게 히팅만 하는 거, simple heating, 즉 무슨 얘기냐면 raising the temperature, dry bulb temperature만 올리는 거, 그 다음에 simple cooling, 단지 temperature만 낮추는 거, humidifying, 그러면 가습하는 거, moisture를 adding 하는 겁니다. 이 휴미드를 빼려면 어떻게 된다? 앞에다가 decrease 할 때 D를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dehumidifying 하면 제습한다. 그래서 모이스처를 없앤다. 이 네 가지 과정을 포함을 하는데 각각 일어나느냐? Sometimes two or more of these processes are needed to bring the air to a desired temperature and humidity level. 그래서 sometimes 각각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그런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온도하고 휴미디티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즉 simple cooling, simple heating, 그 다음에 simply dehumidifying, simply humidifying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한다? heating 하면서 humidifying 할 수도 있고 cooling 하면서 dehumidifying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쿨링을 하게 되면 온도는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 상대 습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습도도 같이 제거해 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쾌적한 상태가 된다. 히팅하면 어떻게 된다? 온도는 올라가지만 어떻게 돼? 상대 습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humidifying 같이 가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구 건조증 심각하게 오고 그 다음에 감기 걸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철 되고 온도 떨어지니까 다시 뭐 2차 웨이브 온다고 그러고 2차 팬데믹 온다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그게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아무래도 높은 온도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뭐 잘 살 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우리의 몸이 온도가 낮아지면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 이 공기조화 에어 컨디셔닝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 겨울철이 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히팅을 하게 되고 이 실내에 있을 때 이제 그 휴미디파잉이 안 되면 가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죠.
겨울철에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건조해지면 우리 기관지가 어떻게 된다? 이 기관지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갈라져. 틈이 이제 피부가 이렇게 트듯이 우리 손 트잖아요. 겨울철 되면 손 터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워낙 영양이 좋아서 손 안 트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밖에 나가서 놀았다고 뭐 지금처럼 뭐 PC방 뭐 이런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니 놀거리라고 한 그냥 공 하나 하고 고무공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구슬치기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근데 겨울에 놀아야 되잖아. 애들은 겨울에 놀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디 나가면 밖에 나가서 논단 말이죠. 밖에서 나가서 놀면은 이제 요즘에야 다 뭐 시멘트 바닥이고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게 없지만 옛날엔 다 흙바닥이었거든. 그러면 흙바닥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판 다음에 구슬을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이렇게 놀이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걸 이제 우리가 구멍치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맨날 그 흙에 노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흙바닥에서 이제 공 차고 뭐 그러니까 손이 이제 막 어떻게 되겠어요? 흙 묻고 막 그 춥고 그러니까 손이 다 갈라져. 그래가지고 막 이 겨울철에 손등 보면은 애들은 다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 그래서 막 막 피딱지 붙어 있고 막 그랬듯이 우리 목 기관지도 건조해지면 피부가 갈라진다고요. 갈라지면 어떻게 돼?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더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감이라든지 감기 같은 게 이제 겨울철에 이제 잘 걸리는 게 이 공기조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건조하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들 태어났을 때에 아기들 방에는 특별히 이제 왜 아기들은 이제 면역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쓰는 게 가습기를 이제 필수적으로 갖다 틀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Moist air conditioning processes can be modeled as steady flow processes. 우리가 steady flow 정상 과정으로 모델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다 steady flow process로 이제 우리가 가정하잖아요. 에어 컨디셔닝 과정 또한 steady 과정으로 정상 상태의 과정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매스하고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따져보면 에어 컨디셔닝 하는 과정에서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 그런 모든 매스는 나오는 매스랑 같아야 되겠지. 스테이지 상태니까 시간에 대해서 매스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스템, 에어 컨디셔너가 있다 그러면 이 안으로 공급한 전 매스의 양은 이 에어 컨디셔너에서 바깥으로 나온 매스의 양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스 밸런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에어 컨디셔닝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드라이 에어가 있고 드라이 에어에 있는 그 모이스처, 워터가 있죠. 그래서 매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에어 컨디셔너 안으로 공급한 드라이 에어의 매스는 어떻게 된다? 나가는 매스의 양과 동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에어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에어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 나간 거 들어간 게 다 이퀄 해야 된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그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나왔고요. 이 모이스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 시스템 안으로 공급한 워터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 유량은 그 시스템에서 밖으로 나간 그 매스 플로우 레이트와 어떻다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습도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그 정의를 리마인드 해보면 전체 에어, 드라이 에어당 얼마만큼의 습기가 들어있느냐가 절대 습도, specific humidity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즉 m.w는 오메가 타임스 m.a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m.w 대신에 오메가 타임스 m.a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요거랑 요게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그 시스템 안으로 공급한 에너지는 시스템 바깥으로 나간 에너지랑 같다라는 게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인데,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heat transfer, work transfer, 그 다음에 mass transport에 의한 에너지의 전달 고려하고, 그 뒤에 mass가 이동할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그러면 kinetic 에너지가 존재할 거고, 어떠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potential 에너지가 존재할 텐데,
여러분들 뭐 에어컨 바람, 에어컨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속도가 뭐 초음속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어컨 앞에서 덥다 그래가지고 에어컨 틀고 앞에 있으면 바람 나오는데 그 바람이 초음속으로 나옵니까? 막 그 바람 맞으면은 막 날라가, 막 얼굴 날라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에어가 나와서 뭐 저기 한 100m 밑으로 막 떨어지면서 막 거기서 막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없고 이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중요하지 않다. 그럼 기본적으로 남는 게 heat transfer, work transfer, 그 다음에 energy transfer by mass transport인데, 이 보시면은 시스템 안으로 공급한 열, 시스템 밖으로 시스템 안으로 우리가 공급한 일, 그 다음에 시스템 안으로 공급한 매스가 이동하면서 생긴 어떠한 에너지, 그 다음에 시스템 밖으로 나오는 열, work, 그 다음에 시스템 밖으로 나오는 매스에 의해서 고려가 돼야 되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work term은 이제 usually 뭘 얘기를 하냐면 이게 fan work input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에어 컨디셔닝 보면은 우리가 팬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바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에어 컨디셔너 앞에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에어 컨디션 그 미스테리 알아요? 여러분들 집에 에어 컨디셔닝 스탠드형 타입 있잖아. 거기 크잖아요. 사람 하나가 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부채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어컨 틀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팬이 들어가 있다고. 팬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에어컨을 틀면 그 팬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바람을 바깥으로 이렇게 방출해 주는 건데, 그럴 때에 팬 워크, 팬을 구동시키기 위한 그러한 전기 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work.in이라고 하는 거는 팬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떠한 그 컴프레서를 구동할 때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에너지 밸런스 릴레이션에서는 뭐 usually 무시할 정도로 작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에어 컨디셔닝 과정, 그 심플 히팅 앤 쿨링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심플 히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를 올리는 거, 심플 쿨링이라고 하는 건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를 낮추는 거. 그러면 단순하게 온도만 낮추고 높이고 하기 때문에 이 스페시픽 휴미디티는 어떻다?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시면 심플 쿨링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생긴 게 뭐다?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30도인데 아유 덥다 그래가지고 12도로 낮춰. 12도로 낮추는데 어떠한 제습, 가습 상관없이 쭉 이쪽 라인이 뭐야? 이쪽 y 엑시스가 스페시픽 휴미디티잖아, 그지? x가 뭐고?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잖아, 그죠? 그래서 단지 30도에서 12도로만 낮춘다 그러면서 습도는 유지한다라면 오메가 이 스페시픽 휴미디티는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만 낮추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 상대 습도가 늘어나게 되겠죠? 여기가 상대 습도 100%, 그 다음이 90, 80, 70, 60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상대 습도 라인이, 그지?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스페시픽 휴미디티를 어떻게 손대지 않아, 제습하지 않으면 그냥 상대 습도만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12도에서 30으로 심플 히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페시픽 휴미디티의 변화 없이 상대 습도만 낮아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many residential heating systems consist of a stove, a heat pump, or a electric resistant heater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many residential heating system, 그 우리 주거하는 우리 가정집의 히팅 시스템은 뭐 난로라던가 아니면 히트펌프라든지 아니면 electric resistant 전기 히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보일러로 구성되어 있잖아. 우리나라만 보일러 씁니다. 온돌이라는 그런 아주 과학적인 그런 히팅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례 들어봤죠? 저기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에 굉장히 추운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왔다가 이 온돌 시스템을 보고 완전히
너무 반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침대 생활, 외국 사람들은 침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닥을 이렇게 데핀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공기를 데핀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기는 따뜻한데 바닥은 엄청나게 춥다고. 그러면 바닥에다가 겨울에 이불 깔고 자면은 얼어 죽겠죠.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는 다 천장으로 갈 거 아니야. 위로 올라가고 바닥은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침대 생활하면서 높게 최대한 천장에 붙어서 자야지만 따뜻할 수 있단 말이야.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공기만 따뜻한 게 그렇게 사람 이렇게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 한번 바닥에 누워서 한번 지져주고 그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스웨덴의 그 올림픽 선수들인데 계속해서 이제 몸이 이제 찌뿌둥하고 아프고 허리병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 이제 왔다가 동계 올림픽 할 때 이 온도를 본 거, 온도를 막 바닥 땅바닥 이 방바닥이 막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허리를 막 지지고 막 그랬더니만 다 낫다는 거지. 그래서 안 돌아간다고. 한국 너무 좋다고. 한국이 귀화하겠다고 하고 막 그런 사례도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태어난 거를 자랑스러워 해야 돼요. 막 헬조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없어요. 온돌. 살아보세요. 외국 나가가지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에 미국이나 뭐 외국 나가서 살아보세요. 겨울철에 다리 그냥 동상 옵니다. 아주 막 다리 시렵고 정말 그 외국에 있으면은 한국의 그 따뜻한 그 바닥이 얼마나 그리운지. The air in these systems is heated by circulating it through a duct containing the tubing for hot gases or the electric resistant wire.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미국 집은 이렇게 집이 만약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덕트가 이렇게 있어 밖에서. 그래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 팬 있어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강의실 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바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쭉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끔 만들고요. 이 뭐 지역에 따라서 요게 이게 벽 타고 내려와서 요 밑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찌됐던 뜨거운 공기를 만들려면 이 덕트가 이렇게 있고 덕트에다가 이 전기 코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찬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전기 코일 턴 온 해가지고 그럼 여기 뻘개질 거 아니야. 뻘개지면 어떻게 돼? 공기가 오면서 따뜻해지고 뜨거운 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나오게끔 요게 이제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히팅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electric resistant wire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어디까지 했죠? 또는 이제 핫가스 뭐 어떤 이 일렉트릭 와이어 대신에 우리가 뭐 열교환기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튜빙 시스템 집어넣어 가지고 뭐 뜨거운 가스가 이렇게 갈 때 여기에 공기 이렇게 보내서 열교환 시켜 가지고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Cooling can be accomplished by passing the air over some coils through which a refrigerant or chilled water flows. 마찬가지 쿨링 마찬가지예요. 여기 뜨거운 가스 대신에 차가운 뭐 냉매라던가 아니면 차가운 워터를 여기다 통과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뭐 시원한 바람 만들 수 있겠죠. 이 chilled water 이거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큰 대형 건물의 그 에어 컨디셔닝 중앙식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에서의 냉매는 워터 씁니다. 워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Heating and cooling appears as a horizontal line since no moisture is added to or removed from the air. 히팅이라든지 쿨링은 어떻게 된다?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봤을 때에 모이스처가 이 스페시픽 휴미디티가 변하는 거 없이 그냥 평행하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의 온도만 변할 뿐
y축의 specific humidity, 즉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상대 습도가 변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드라이 에어의 mass balance, 지금 이 덕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드라이 에어의 mass는 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히팅하면 여기서 공기가 막 새로 생성돼 가지고 더해지거나 히팅할 때 공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안에서 만약에 핵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공기에 그 분자가 없어진다 이러면은 뭐 매스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들어갈 때의 공기 에어 드라이하고 나갈 때의 그 드라이 에어의 매스는 같다. 그래서 항상 드라이 에어의 매스는 일정하다, 컨스탄트하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습도, 습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들어가면서 가습하거나 제습해주지 않기 때문에 오메가 1이나 오메가 2 변함이 없겠죠. 항상 매스는 질량 보존된다, 매스는 보존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봅시다. 에너지 밸런스 지금 시스템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해석하고 싶은 이제 시스템이고 이게 제 바운더리예요. 시스템. 자, 보시면 어때요, 여기? 히팅할 때에 우리 뭐 어떠한, 물론 이제 이 히팅할 때 연력학 5번에서 전기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에서는 단지 이 안에서 이제 열이 공급된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봅시다. 그래서 아까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델타 Q 더하기 델타 W 이퀄 델타 T, 델타 H였는데,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는 결국 뭐다? M A 타임스 델타 H인 거지. 자, 이 work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 Q in 마이너스 Q out이잖아, 그지? 근데 Q out 있어 없어요? 여기 지금 인슐레이션 잘 해놨죠. 물론 100% 인슐레이션이라는 건 없겠지만, 그래서 얘는 0. 그럼 Q in, 즉 얼마만큼 히팅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열량, the heat rate은 m dot air times 뭐야? H2 minus H1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humid air 1 atm, 그 다음에 35도씨, 그 다음에 70% relative humidity is cooled at constant pressure to the dew point temperature. 뭐 여러분들 지금 딱 보는데 이거 없는데 지금 어디 있지? 왔다 갔다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1 atm에 35도씨 이 dry bulb temperature일 거고, dry bulb T, 그 다음에 relative humidity 0.7. 그래서 cool돼. 그냥 심플하게 cool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심플 쿨링이야. 쿨링 코일을 통해서 35도씨의 공기를 쿨링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제습 가습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상대 습도가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가 줄어드니까 올라가겠죠. 언제까지? 컨덴스 될 때까지, 듀 포인트가 될 때까지, 100% 될 때까지 올라간다. 상대 습도가 100% 된다 그러면 그때 온도는 이슬이 맺히는 듀 포인트 템퍼레처하고 같겠죠. 그래서 determine the cooling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쿨링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열을 얼마만큼 뺏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Q out은 뭐가 되겠어? M 델타 H인데 이거 이렇게 Q out은 델타 H가 되겠죠. 자, 1 atm일 때 뭘 이용하면 된다?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이용하면 됩니다.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그래서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1 atm일 때, 즉 압력이 101.325 kPa일 때에 주어진 조건, 첫 번째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가 몇 도였다? 35도 쫙 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있는 조건이 상대 습도가 70도였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70도 하면 요 스테이트인 거지, 그지? 요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 H1 구해야 되겠지. H1 어떻게 구해? 여기 엔탈피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그러면 엔탈피가
100kJ per kg of dry air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H1일 거고요. 그 다음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어디까지 심플 쿨링 한다? 100% 이 상대 습도가 100% 될 때까지, 즉 이슬점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쭉 평행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몇 도? 25도, 26도, 27도, 28도, 29도 사이에 약간 떨어졌으니까 28.7도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얘가 바로 T2의 온도가 되겠죠. 바로 듀 포인트 온도입니다. 상대 습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상대 습도가 아니라 스페시픽 휴미디티는 25.2g per kg of dry air로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스테이트 2가 됐어. 스테이트 2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상대 습도가 100, 그 다음에 온도는 요점. 그럼 이 점에서의 엔탈피를 구해야 되겠죠? 엔탈피를 쭉 굽니다. 엔탈피를 구하면 93.5. 93.5 맞죠? 91, 92, 93.4하고 사이니까 뭐 93.5 정도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out은 100 빼기, 이게 H1 빼기 H2 하면 얼마다? 약 한 6.5 kJ per kg of dry air만큼 바깥으로 열을 빼줘야지만 우리가 온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쭉 밑으로 거보면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가 얼마가 됐다? 28.7도씨 정도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쭉 가면 28.7 정도 돼요. 그래서 35도씨에서 28.7도씨로 심플 쿨링 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그 에너지를 얘네가 빼줘야 되느냐? 6.5 정도를 바깥으로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심플 쿨링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어떻게 나왔어요? QE는 없죠. 여기서 보시면 시스템 이렇게 잡으면 Qout이 있어야 되는 거지. QE는 없지, 그지? 그러니까 QE는 없고 Qout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 나눠주면 Qout은 H2-H1이잖아요. 앞에 마이너스 있을 거고, 그래서 앞에 어떻게 93.5 빼기 100, 그래서 마이너스 6.5. 따라서 Qout은 얼마? 6.5 kJ per kg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쉽죠, 그죠? 지금 이제 연력학 다 끝날 때쯤 됐는데 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언제만 이용할 수 있다? 이 주어진 압력에서, 이거 1atm에서 압력이 틀리면 어떻다?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는 토탈 프레셔가 1일 때, 토탈 프레셔라고 하는 건 뭐다? 토탈 프레셔라고 하는 건 에어의 드라이 에어의 파셜 프레셔 더하기 에어 안에 있는 베이퍼의 파셜 프레셔가 토탈 프레셔인데, 토탈 프레셔가 1atm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차트란 말이야. 얘가 2atm이 되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달라진다 라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된다? 2atm에 맞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러한 그 선 같은 게 좀 달라지겠죠. 값들이 좀 달라질 뿐이지 생긴 건 똑같단 말이야. 생긴 건 똑같은데 이 값만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냥 우리가 히팅이나 쿨링 했을 때는 상대 습도가 변해서 우리 몸이 쾌적해지지 않기 때문에
히팅을 할 때는 가습, 휴미디피케이션을 같이 해줘야 되고 쿨링 할 때는 디휴미디피케이션, 제습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좀 더 현실적인 과정이고요. The problems with the low relative humidity resulting from simple heating can be eliminated by humidifying the heated air. 그래서 우리가 가열된 그 에어에 가습을 해줌으로 인해서 심플 히팅의 결과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This is accomplished by passing the air first through heating section and through the humidifying section. 그래서 지금 이 덕트에 이제 섹션이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에서 2까지는 히팅 섹션이에요. 히팅. 단순하게 심플 히팅 하는 겁니다. 히팅 코일을 가지고선 Q인을 공급해서 에어의 온도를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0도씨 들어갈 때 바깥에 10도씨면 춥잖아요. 그죠? 22도씨까지 히팅 섹션에서 올려주는데 심플하게 올리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 1에서 2까지 그냥 쭉 가면서 스페시픽 휴미디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여기가 30%인데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옵니다. 이거를 이 두 번째 2에서 3 과정, 여기는 이제 humidifying section이야. 우리가 가습하는 섹션에서 이 스팀, 뜨거운 스팀을 공급해 준다고. 스팀을 공급해 주니까 이 스팀 자체도 뜨거우니까 열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22도에서 25도씨까지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가습해 주니까 어떻게 된다? 습도가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상대 습도도 다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60도씨에 25도씨, 60%의 25도씨에 아주 쾌적한 그런 에어 공기 조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에어 컨디셔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려면 첫 번째 드라이 에어의 매스 밸런스, 드라이 에어의 매스 밸런스. 우리가 드라이 에어 여기다가 10만큼 공급해 줬는데 나갈 때는 12가 나간다든지 8이 나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드라이 에어를 10 넣어줬는데 아무리 재도 7밖에 안 나온다. 분명히 내가 지금 측정하는 기기도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했고 한데도 7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 지금 매스 밸런스가 깨진 거잖아. 그래서 야, 이거 새로운 발견이다. 이거는 인류의 그 과학사를 바꿀 수 있는 이제 진짜 이런 시스템에서 매스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보면 이 안에 이제 쥐가 산다던가 바퀴벌레가 살아가지고 10만큼의 공기가 들어갔을 때 얘네가 다 이제 꿀꺽꿀꺽 한 거지, 그치? 꿀꺽하고 이제 여기 얘네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보냈다 그러면 이것도 거의 10 이렇게 될 거예요, 공기가. 우리가 지금 공기 성분을 안 보잖아. 얘가 에어인데 산소, 질소, 뭐 이산화탄소의 양이 얼마인지. 근데 이제 이 안에 사는 쥐들이나 이 바퀴벌레들은 스마트해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때는 호흡 중지라고 있어.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순간 측정하는 그 순간까지만. 왜 사람이 푸시럭거리니까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숨을 안 쉬고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7 나왔다가 집에 가면 다시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드라이 에어는 항상 들어가면 똑같은 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워터 매스도 마찬가지. 워터도 공급했으면 거기 습기가 그대로 들어가면 그대로 나오겠죠. 뭐 가습이나 제습 안 한다면. 그래서 지금 섹션, 지금 단순하게 히팅하는 섹션에서 1에서 2포인트를 보면은 절대 습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앞에서 우리 했듯이 변하지 않아요. 습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당연히 앞에서 했어요. Qin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HE1, H2 이렇게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Qi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섹션 두 번째 그 휴미디파잉 섹션에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습도가 절대 습도가 이제 오메가2만큼 오메가2 곱하기 이제 에어만큼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뭘 해준다? 물을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더해져서 밖으로 나가는 3번 스테이트에서는 습도가 올라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의 그 가습이 됐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습된 물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번 문제 오늘 깔끔하게 풀고 주말을 깔끔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n air conditioning system is to take in outdoor air at 10 degrees Celsius and 30% relative humidity at a steady rate of 45 meter cubic per minute.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밖에서 우리 실내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히팅하고 그 다음에 가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대 습도 60%에 25%의 공기를 맞출 것이다. 그 공기 조건을 자 보시면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10도씨,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30%, 공기의 양은 지금 이 볼륨 플로우 레이시죠. 1분당 45m 큐빅의 양의 공기를 빨아들일 것이다 라는 게 바로 1번 스테이트의 조건들이 되겠죠. And to condition it to 25 degrees C and 60% relative humidity. 그래서 최종 우리의 목적은 25도씨 그 다음에 60%의 조건의 공기로 만드는 거예요. 상태가 1번, 2번 거쳐서 3번까지 오니까 이 사이 과정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The outdoor air is first heated to 22 degrees C in the heating section. 그리고 heating section에서 처음에 일어나는 거는 단순하게 simple heating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템퍼레처를 10도씨에서 22도씨로 올려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Qin을 넣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가습하기 위해서 이 가습 섹션, humidifying 섹션에서 2, 3에서 우리가 핫 스팀을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ssuming the entire process takes place at a pressure of 100 kPa. 여기서 이게 이제 키인데, 자, 이러한 게 대기압 1atm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이클로메트릭 차트 이용하면 될 텐데. 지금 100kPa이래. 100kPa.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연력학 체계에 있는 1atm에 해당하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Problem statement. We have to determine the rate of heat supplied in a heating section. 그래서 the rate of heat supply 공급된다는 거지. supply in heating section in the heating section. the rate이니까 뭐다? 미분 닷 있어야 되고 heat은 뭐다? Q. 그러니까 뭐야? the rate of heat이라는 거는 Q 닷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The mass flow rate. 이것도 뭐, 더 mass flow rate. rate는 뭐? dot. mass는 뭐? m. 그러니까 m dot 구하라는 얘기지, 그지? steam required in humidifying section. humidifying section에서 공급하는 워터의 mass flow rate를 구하시오. 여기 얼마나 공급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구하라는 얘기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physical law에서 mass balance equation m dot air 1은 m dot air 2 하고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m dot air는 항상 뭐한다? 일정해야 된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water m dot water 1 equal m dot water 2인데 얘는 뭐다? 이 specific humidity를 사용하면 m dot a1 times omega 1 equal m dot a2 times omega 2잖아요, 그죠? 근데 m dot a, m dot a1, m dot a2가 같아. 없어지고 없어지면 결국 뭐다?
이 히팅 섹션에서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스페시픽 휴미디티의 변화가 있다 없다 좀 여기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 외국 그 미국의 이제 풍습인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옆 사람이 재채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서양에서는 재채기 할 때에 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옆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이제 내가 재채기를 하면 옆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하는 것처럼 bless you, 뭐 축복한다. 그런데 하여튼 뭐 재채기 하면 이제 bless you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셨을 때에 혹시 이렇게 어디 이렇게 다니시다가 재채기 했을 때 옆에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뭐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뭐지? 욕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축복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 갑자기 왜 생각나냐면 제가 지금 재채기가 나왔는데 옛날에 이제 아는 후배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재채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bless you 그랬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욕하는 줄 알고선 What did you say? 이러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이렇게 한 대 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thank you 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또 여담으로 소소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Q in 살아남고 그 다음에 H2-H1이니까 m.A H1 equal m.A H2. 그러니까 요 바운더리 컨디션 안에서 요 히팅 섹션 안에서 이 시스템으로 공급된 거는 H1과 Qin 나간 거는 H2.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이 다 됐다. 아까 얘기했듯이 1ATM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 풀 수 있는데 지금 컨디션은 100kPa이에요. 그래서 1.1.325kPa이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사용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손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푸는 건 할 수 있어요. 다 배웠기 때문에. 자, 해봅시다. 그러면 스텝 3 calculation. 일단은 P vapor pressure를 일단 먼저 구해야 돼. 일단 state 1에서 vapor pressure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 vapor의 partial pressure는 상대 습도 곱하기 뭐였어? 주어진 조건에서의 포화 압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1인데 이때 온도가 10도씨일 때의 포화 압력 중에서 단지 30%만 있으니까 베이퍼의 프레셔는 뭐가 된다? 0.3에 10도씨일 때의 베이퍼, 세츄레이트 베이퍼 프레셔는 1.2281kPa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토탈 프레셔라고 하는 건 뭐였다? 토탈 프레셔라고 하는 거는 드라이 에어의 partial pressure 더하기 베이퍼의 partial pressure. 그래서 베이퍼의 partial pressure 있고 얘가 100 있으니까 얼마 된다? 얘는 99.632 kPa이 되겠죠.
V1을 구할 수 있습니다. V1은 어디서? PV equal RT로 구할 수 있어요. RATA1 times PA1 그러면 specific 볼륨은 0.287 곱하기 283 이 켈빈 스케일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99.632 kPa 해서 구하면 드라이 에어의 스페시픽 볼륨은 0.815 미터 큐빅 per kilogram of dry air야. dry air.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볼륨 플로 레이시 얼마였다? 지금 45 미터 큐빅 per minute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이 드라이 에어의 mass flow rate를 구할 수 있습니다. m.a 에어는 v.1 over v1 하면 어떻게 돼? 미터 큐빅 per minute divided by 미터 큐빅 per 킬로그램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미터 큐빅 캔슬 되면 킬로그램 per minute이라고 하는 이 세컨 나중에 60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mass flow rate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45 미터 큐빅 per minute divided by 0.815 하시면 이 드라이 에어의 mass flow rate은 55.2 kg per minute. 그래서 55.2 kg 이 1분당 지금 이 덕트 안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요거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좀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